자,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좀 착석을 좀 해주시고요. 음악 소리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는 분은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손 흔들기 버튼이 있어요. 좀 눌러주실래요? 이렇게? 잘 들리십니까? 버튼 좀 눌러주세요. 앉아 계신 분들은 안 되고요. 서 계신 분들만. 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잘 들리네요. 자, 먼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저는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원장 최성용입니다.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이 재수학원은 이런 입시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설명회를 오늘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들 찾아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 이제 설명에 앞서 저희 학원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아주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은 좀 다른 학원입니다. 다른 학원. 다른 학원이라는 의미는 주변에 있는 다른 학원들과 좀 달리 아주 독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성적 향상 결과가 아주 뛰어나게 결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학원이 맞고요. 저희 학원에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전과목 선택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강의를 다시 다 들을 수 있는 현장 강의 무한 패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을 다 관리하는 추적 관리 리포트, 그 다음에 랭킹 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만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메타버스를 도입을 해서 메타버스 학습관을 좀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2부에서 좀 다시 좀 드릴 거고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이들, 저희 학원 아이들이 성적 향상이 아주 부모님들도 원하시고 아이들도 원하는 그런 큰 좋은 성적 향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큰 욕심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부는 이제 제가 내년에 바뀌는 입시제도 2023학년도 대입 변경 사항과 그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이시죠. 국어와 수학,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분은 저희 학원에 있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 오반석 교무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3부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저희 3부에 가서 이 선택 수업 제도와 학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학원 아이들의 올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아마 3부까지 다 합쳐도 1시간 정도 대략 그 정도 걸릴 거니까 끝까지 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일단 너무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거기 연단에 계신 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뛰면 다쳐요.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것저것 많이 좀 누려보시고요. 설명회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저희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 계속 보시니까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일단 제 얼굴을 잠깐 지우는 걸로. 자,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2013학년도 대입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수도권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16개 학교 대학, 이 대학들이 모집 정원의 40% 이상을 정시로 뽑는다는 거 말고는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 정시 40%도 역시 올해와 내년까지였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상위권 대학 중에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를 의식을 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수시 일부 전형에서 최저를 완화를 좀 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역시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최저 학력 기준을 올해보다 조금씩 완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최저를 약간씩 완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대학들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몇 개의 대학, 일부 대학들만 최저를 바꾸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이 좀 많은 논술 전형 역시 내신의 비중을 많이 제거를 하고 교과를 제거를 하고 오로지 논술로만 선발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양대는 논술이
90%, 종합평가가 10%지만 저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논술로만 뽑겠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큰 틀이면 큰 틀이지만 거의 올해 입시와 큰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디테일하게 이런 자료를 좀 보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요거를 검색하시면 돼요. 2023학년도 대입정보 119 요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각 대학별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대입 전형이 바뀌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바로 국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선택 가이드입니다. 저희 학원에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의 정보를 충분히 받아서 나한테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과목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고요. 약간의 퀴즈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게 나한테 맞겠구나라고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물론 학원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상담을 다 해드릴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먼저 선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퀴즈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어를 좀 볼 텐데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점수 등급컷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수능.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매가 화작보다 1점에서 2점 원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이 나오죠. 그나마 수능에서는 많이 조정이 좀 된 거고요. 평가원 측에서 화작과 엄매의 유불리를 없애는 데 집중을 좀 많이 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어는 공통 76점에 선택 과목 2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표만 봤을 때는 엄매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1, 2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격차를 점점 줄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점수 때문에 화작과 엄매를 선택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맞는지 제가 첫 번째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1번.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평상시에 국어 상담을 할 때 제가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옆에 보시면 O와 세모와 X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나름 오징어 게임 패러디입니다. 근데 X가 네모였으면 좋았을 것을. 자,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논리적 판단보다는 정보 파악을 해 선지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논리적인 판단, 즉 자기는 정보가 많이 주어져야 선지를 파악하는데 훨씬 쉽다. 요게 해당하시면 O 아니면 X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 중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쉽게 넘길 수 있다. 문제가 안 풀리면 넘어가고 다음 걸 풀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국어를 풀다 보면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다가 그 시간을 넘기면 스스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역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국어학습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내가 국어를 그냥 평상시에 모의고사 넘기는 문제지 한두 번 풀 게 아니고 스스로 국어를 마치 탐구를 공부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하나씩 해 나갈 것이다. 국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것이다. 나는 수학과 탐구에 비해 국어가 약하기 때문에 국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거야. 라는 질문이죠. 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작보다는 엄매 쪽이 투자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한다면 O 아니면 X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외우며 정리하는 학습 방법이 편하다. 자, 위에 4번과 비슷한 형태의 질문입니다. 나는 국어를 이해를 하고 내 거를 습득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하나씩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정리하면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를 공부하듯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으면 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최소 4개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언매를 선택을 하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동그라미가 3개, 세모가 한두 개 정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언매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내가 화작을 했는데 굳이 이번에 언매로 무리하게 바꾸거나 거꾸로 언매를 했는데 무리하게 화작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학원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 첫 번째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 화작과 언매 선택에 대한 개인 상담을 해 드릴 테니 지금 요거는 퀴즈 형태로 가볍게 보시고 내 성향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 잘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과목 선택 가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수학 과목. 먼저 역시 원점수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원점수 수학은 74점이 수원수2 선택 과목 8문제가 26점입니다. 자, 확통, 위적, 기하 쭉 보시면 현재 봤을 때는 1등급은 2등급은 쭉 보시면 기하를 선택하는 것보다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약간 유리해 보이는, 낮은 점수로도 같은 등급을 맞으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에 자연계라고 하죠.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설명을 미적과 기하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요 역시 점수로만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번 수능에서 나온 오답률 베스트 5를 제가 각 선택 과목별로 뽑아봤습니다. 특히 미분과 적분과 기하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1, 2와 2위가 미적분 같은 경우는 30번 킬러 문제와 22번 수투 문제가 1, 2를 다투는데 4%, 5%씩 정답률이, 기하는 29번과 30번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옆에 기백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기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미적분 8문제보다 기하 8문제를 푸는 것이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판단을 합니다. 평가원 측에서도 아마 이걸 인지를 하고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기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지 않았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점에 대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조절을 좀 임의로 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들긴 하기 때문에 요거 결과로만 봐서는 내년 수능에도 역시 이거에 대한 조정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적과 기하는 점수나 이걸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자, 그러면 역시 아까 같이 퀴즈를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뭐 당연한 질문이겠죠. 기하 선택 가이드입니다. 미분과 적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수학 공부를 처음 한다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는 수포자였어 또는 수학이 점수가 안 나왔었어 하는 친구들, 수원 수투까지는 했는데 미적분 너무 싫어 이런 친구들, 나는 미적분을 별로 안 하고 싶어, 역시 맞으면 O 아니면 X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상대적으로 수학 공부 학습량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단적으로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미분과 적분이 기하보다 공부량은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배. 과장되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보통 선생님들의 판단으로는 1.5배에서 2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량만 놓고 봤을 때 1년 공부량을 놓고 봤을 때 미적분이 기하보다는 공부량이 많습니다. 하여 수학 공부량이 좀 적어야 돼. 난 왜?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까지는 그렇게 시간 많이 못 줄 것 같아. 물론 어려운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신 분들은 5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도형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기하를 이제 이전 수능에서는 기하가 필수였기 때문에 기하를 싫어하는 친구들 도형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답답하고 머리가
핑핑 돌고 갑자기 잡생각이 들고 시험 보는 도중에 갑자기 저녁 메뉴가 생각이 나는 이런 친구들, 도형을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부터 보자마자 풀기 싫어지기 때문에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이런 친구들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이고요. 자, 네 번째, 자, 선택 문항 8개 중에 나는 킬러 2개는 버리고 6개만 할래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기하 8문제 푸는 게 미적 8문제 푸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빼고 킬러 2개를 빼고 6개만 할래 라는 친구들은 오히려 기하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보여드리는 거고, 역시 맞으면 5입니다. 자, 5번째, 나는 수학이 5등급 이하다. 아까 1번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자, 미적분에 비해 기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작기 때문에 수학이 5등급 이하거나 미적분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한테는 미적분의 학습량은 상당히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하를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뜻이고, 종합적으로 지금 드린 5개의 질문에서 동그라미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학원에 오시면 저희 학원 선생님들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과목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설명 잘 들으시고요. 3부에서는 메타버스 설명에 걸맞게 제가 저와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부에서는 이 아바타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제 1부에서 최성룡 원장님의 설명회를 잘 들으셨나요? 자, 학생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얼마만큼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가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저는 하이퍼 기숙학원의 교무실장을 맡고 있는 우반석 선생님입니다.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의 학습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제 2부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고 싶은 하이퍼 기숙학원만의 핵심 프로그램 5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숙학원에 가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최상위권의 성적을 향해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학원에서 그곳이 저희 하이퍼 기숙학원임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과목이 선택 수업으로 되어 있다. 4시간표는 내가 짠다 이거죠. 그리고 2번째, 현장 강의 무한 패스. 모든 수업을, 모든 강좌를 녹화를 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복습할 때나 다시 심화학습을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기숙학원에서의 24시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어떤 추적관리 리포트, 추적관리를 통해서 그 리포트가 작성이 되고 그게
메타버스 내에서 학생들이 그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하고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이 하나가 돼서 매칭이 매우 잘 돼 있어서 그 매칭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자, 학습 내용을 설명할 때, 저희 프로그램을 설명을 할 때, 제 얼굴은 잠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과목 선택 수업입니다. 전과목 선택 수업인데, 그 전에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학습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능력, 현재까지 어떤 그 능력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 대한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 내용들을 하나씩 잘 보실까요? 자, 이제 말뿐인 자율은 없습니다. 진짜 자율적인 학습을 실현하세요. 저희 학원이 최초입니다. 자, 주변에 A 학원, B 학원, C 학원을 봤을 때 개인 스스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T, 4T 아예 없는 학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이퍼 기숙학원은 24T 모든 수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필수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 나만의 시간표 설계입니다. 나만의 시간표 설계인데, 내가 국어가 부족해. 그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 수업을 많이 듣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주어져 있는 시간 중에 국어 수업만 선택을 하게 되면 국어 수업만 12T 맥스. 아니야, 나는 수학이 부족해. 수학을 먼저 잡아야 돼. 최대 18D. 그리고 영어를 최대 10T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수업이, 즉 국영수 모든 수업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냥 막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선택한 과목 중에 정말 부족한 테마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 수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어에 문학과 독서가 있는데 나는 문학을 잘해. 근데 독서가 너무 부족해. 많은 양의 독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국어 수업 중에 독서만 찾아서 갈 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똑같은 독서라고 해서 수업 난이도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난이도의 상중하 또는 난이도 1, 2, 3, 4, 5 그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즌 1, 2, 3, 4 저희 학원이 시즌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시즌 1부터 수업을 이런 패턴으로 듣고자 하면 이제 궁합이 맞는 선생님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나의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 수학 성적 향상을 위해,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궁합이 맞는 선생님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선택을 하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게 전 과목 선택 수업에 대한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키트를 작성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Q&A 물어보고 있는 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은 다른 기숙학원과 도대체 시스템이 뭐가 다른가요?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의무 수업이 없습니다. 강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과목별 수업 시간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요. 자습 시간의 양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특정 선생님의 수업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경우에 미리 분반 수업을 공지하고 학생들이 그 분반으로 나눠져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강 무한 패스. 이게 이제 저희 두 번째 프로그램인데 현강 무한 패스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현강 무한 패스는 뭐냐면 내가 화요일날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1, 2교시에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 수학 시간이었어. 미적이야. 미적의 미분 파트를 하는데 분명히 들을 땐 알았는데 지금 복습하려고 보니까 모르겠네. 그러면 그 무한 패스를 클릭해서 그 부분의 수업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현강 부분은 수업을 하나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쌤의 수업은 동시간대 수업이 진행이 되면 듣기 힘들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강 무패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수업의 강사와 테마가 다양한가요? 뭔가 다양해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양합니다. 이투스 학원에 있어서 저희 하이퍼 기숙학원에 출강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수형 선생님만 40여 분에 대해 출강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다양한 시즌에 따라서 테마, 그 다음에 내용을 공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마찬가지 테마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즌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또 달라지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네 번째.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하이 레벨로 올라간 것 같아.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선택 수업을 듣지 않고 자습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있어서 자습을 해도 무방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 본인만의 생각이면 굉장히 잘못됐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담임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에 입소한 학생들의 95% 이상이 시즌 1, 2 기간에는 대부분 수업을 선택해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지요. 많이 들어봐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내가 수능을 봤지만 올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수능은 이런 경향이 있고 수능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2차적으로 확인하는 기간이 시즌 1, 2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A 5. 선택 수업 변경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내가 선택 수업을 했어요. 내가 미분을 이제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이제 적분하고 싶어요. 그게 시즌별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시즌 기간이 깁니다. 작게는 6주, 길게는 10주 정도 되는 시즌이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번 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즉 내가 미분을 4주 동안 들었어. 그러면 다음 4주는 또 미분을 듣고 있으면 그 학생한테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다음 4주는 적분반으로 본인 스스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Q&A 여섯 번째. 수업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서 A 선생님이라고 하는 수학선생님의 미분을 선택을 했는데 수업을 딱 들어가서 놓고 보니 어머나 내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네. 이 선생님이 미분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정리반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갔더니 30%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약간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자, 수험생이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알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기에 일주일 동안 선택 변경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또는 학과선생님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 강의 무한 패스입니다. 현장의 강의를 무한대로 패스해서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장 강의 무한 패스. 자, 현장 강의 무한 패스는 기숙학원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 작성된 진단 키트를 기반으로 담임 상담을 통해 개인별 가장 적합한 강의가 선정이 됐죠. 스텝 2.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수업을 선택을 했는데 B 선생님도 요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현재 내가 듣고 있는 A 선생님의 수업도 매우 좋단 말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또 듣고 싶어요. 근데 동시간대 수업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B 선생님 수업을 못 듣겠네? 그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강의 중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여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들을 때 이해했어? 복습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스텝 4. 동일 교재를 활용한 강의들을 다양하게 수강함으로써, 자, 교재는 똑같습니다. 교재는 똑같은데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풀이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문제의 풀이 방식의 다양한 풀이법을 확인하고 싶을 때 2차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현강무패입니다. 따라서 나의 약점을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퍼펙트하게 내 몸에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장 강의 무한 패스이고요. 따라서 이 현장 강의 무한 패스, 현강무패의 특징이 첫 번째로 모든 강의를 다 녹화를 합니다. 탐구까지요. 근데 이 강의 제공은 저희 하이퍼 기숙학원의 재원생들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점, 뭐 이투수학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점에 이 선생님 잘하는데 이 파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만 오셔야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적 강의 수강.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개인용 패드는 무상으로 저희가 줍니다. 물론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강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드, 나의 패드 내 걸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투스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마련해 놓은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네 번째 바로 큐리 질문과 답, 즉 이투스에 기재된 모든 수능과 관련된 수학 문제를 요 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질문을 하면 해설 동영상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가는데 아주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빠르게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만족도죠. 만족도. 나는 엄청나게 이 수업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내 성적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와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24시간 동안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적관리 리포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토커 같은 느낌 나죠? 하지만 스토커의 어떤 관점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의 학습 관리를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뭘 추적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학생들의 자습 시간을 통계를 냅니다. 물론 이 기록, 내가 자습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를 분으로 환산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면 주 단위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두 번째, 자습 시간만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수업을 듣고 있는 강의 수강도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내 시간표는 내가 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업을 적게 들은 친구, 많이 들었던 친구, 뭐 이런 통계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인강, 수강, 현강, 무표, 수강까지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성적 추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건 월간으로 나오겠죠? 저희가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있으면서 그것과 요 기록들을 같이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네 번째, 결과적인 거죠. 학습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습 밸런스. 학습 밸런스. 나는 국어를 너무 잘해. 이유는 뭘까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다 같거든요. 잘하니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봤더니 이 내용이고 요거고 정답은 이거네. 맞았네. 기분 좋잖아요. 이거보다 낫죠. 문제를 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풀었어. 틀렸네. 난 왜 이러지? 이거보다 낫죠. 그래서 학생들의 단점이 하나 생기는 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희한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해요.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내가 못하는 부분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계를 내서 주간과 월간 리포트를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한번 잡혀 볼까요? 일단 주간 자습 통계를 봅니다. 10월, 예를 들어서 10월 1주, 2주, 3주, 4주 동안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공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 반평균과 그 다음에 학원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 과목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이 기록은 본인은 잘 모릅니다. 왜?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월간 학습 통계가 나오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10월 전 과목 자습 시간에 반평균보다 나는 전체 자습 시간이 적네요. 10월 과목별 자습 시간 한번 볼까요? 국어 보면 반평균보다 국어 공부를 많이 했고 수학 공부는 덜 했고 영어는 전체적으로 안 했는데 나는 조금 덜 했고 탐구는 아예 덜 했네요. 그렇죠? 자, 이런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 학생들이 일단 뭘 가지게 되냐면 긴장합니다. 쟤는 나보다 탐구도 많이 하는데 쟤가 나보다 더 탐구 공부를 더 많이 했네. 내가 쟤만큼 성적이 따라가려면 약간 시간 조절이 필요하네. 나는 그나마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데 국어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됐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가 10월 과목별 자습 비율, 10월 과목별 수업 시간 비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록을 전달을 받고요. 그리고 월별로 이제 나의 학습 시간과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물론 초반에 시즌 1 기간에는 이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막 작성하는 기간이겠죠. 자, 그 기간 동안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6월 평가원 근처부터 눈에 띄게 변하게 됩니다. 아주 눈에 띄게요. 자, 네 번째 강화기숙 랭킹존입니다. 제가 영어가 좀 약해서 발음이 좀 안 되네요. 랭킹존입니다. 세 번째 추적관리 리포트에 대한 기록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랭킹을 매깁니다. 뭐 요런 랭킹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내가 정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반에 이 친구는 공부를 나보다 더 많이 했구나. 뭐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자, 랭킹존의 어떤 의미 부분은 첫 번째, 경쟁을 통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자 합니다. 경쟁을 통해.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수능을 보려면 수능 자체도 경쟁이기 때문에. 나의 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학습 밸런스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14개 항목의 세분화된 랭킹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냥 너 자습 이만큼 했어. 다른 애는 이만큼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세분화돼서 그런 기록들을 랭킹을 매겨서 제공을 할 거고요. 따라서 이게 여러 번 주게 되다 보면 세 번째
지난번 기록과 비교 랭킹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공부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성적과 더불어 매기면 아주 좋아지겠죠. 네 번째, 학습 시간 및 순위의 증감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지라는 얘기고요. 또한 다섯 번째, 학원에 있다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은 금방 알게 모르게 퍼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학습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따라서 아주 중요한 학습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더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목 랭킹, 국어 랭킹, 영어 랭킹, 수학 랭킹, 탐구 랭킹, 전 과목 랭킹을 물론 학생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 자습시간 랭킹을 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해서 5가지 패턴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시간 랭킹입니다. 온라인 시간은 어떤 거겠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 또는 짤막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성적 향상 랭킹입니다. 우리가 재수 또는 N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년도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최상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랭킹, 성적 향상 랭킹, 전 과목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더 긴장하고 나의 학습 밸런스 조정을 통해서 성적 향상을 더 시킬 거입니다.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과 이투스 메타버스의 결합으로 학생들의 모든 걸 가장 학습 효과 향상에 쓰여지는 결합입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모든 기록들은 이 메타버스에 자기 스스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모두 확인한 후에 1대1로 학습 크리에이션, 질문, 응답, 그 다음에 네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중간중간 매번 코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저희 이투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컨텐츠를 제공 또는 추천해 줄 수가 있고 학습 관리,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공간, 자습 공간, 수업 공간, 그리고 식사 공간 다 따로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 메타버스와 더불어 이투스 프리미엄 패스가 무료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추가인 거죠. 이투스에 있는 모든 수업 자료에 대해서 자기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강이죠, 인강. 자,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되면 마이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이홈. 이제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마이홈 한번 보시고 나의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성향 분석, 이게 아까 진단 키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진단 키트를 통해서 학습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수업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강 목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Q&A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자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이 Q&A 공간에 질의응답을 남기시면 답변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특강룸입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를 하나 사게 되면 수업 하나 완강하려고 하면 6시간, 7시간, 8시간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특강룸은 뭐냐면 내가 미분의 미분,
3차 함수 미분만 듣고 싶어. 그러면 짤강입니다. 필요한 부분,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만 클릭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왜일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설명회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설명회 부분을 자주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좀 약한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요 입시 설명회 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입시 설명 또는 지나간 입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은 Everything is possible.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단 뭐와 관련된? 나의 성적 향상과 관련된, 즉 수능과 관련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성향 진단,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수업에 대한 선택, 짜여진 시간표에 대한 현강무패를 통해서 나의 학습 능력 향상, 그리고 자습 시간, 그 다음에 인강을 보는 시간, 모든 과목별 추적, 리포트를 통해서 나의 성적 향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주 타 기숙학원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도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그건 10년 안에는, 10년은 좀 아닌가. 자, 따라서 이런 메타버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은 하나의 개체로서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학생들에게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최성령 원장님이 수능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수능 발표에 대한 결과를 약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탄입니다. 지금도 제 옆에 여러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수능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으로 학생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어리어리랑 수리수리수리랑 수리랑 어리어리어리랑 수리수리수리랑 수리랑 수리랑. 자, 이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선택 수업과 성적 향상률입니다. 자, 3부는 아까 제가 예고 드렸죠. 3부는 메타버스 설명의 기념, 저와 똑 닮은 친구를 데려와서 제 아바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안녕하십니까.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는 부모님들이 기숙학원에 오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숙학원은 정말 성적이 많이 오릅니까? 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 성적이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뿐이 없죠. 학습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 1년 생활을 잘 보시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로지 먹고 공부하고 자는 것. 즉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공부뿐이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하죠. 이것이 기숙학원의 현실이고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표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입학시 성적, 현재 보이는 건 입학시 성적입니다. 입학 성적이 A라는 학원은 저희보다 5점이
낮고 B라는 학원은 저희보다 25점이 높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능을 딱 봤더니 어떤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죠. 저희보다 5점이 낮았던 A학원은 19점이 더 낮게 되었고요. 저희보다 25점이 높았던 B학원은 저희 학원과 7점 차이뿐이 안 나는 격차가 좁혀졌다는 거죠. 이게 기숙학원의 팩트입니다. 팩트.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학원은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과목별 성적 향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결과고요. 저희 학원은 친구들의 국어 100분위 성적 향상 점수인데요. 보시면 물론 한 번의 통계이긴 하지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향상률은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30%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일반 전체 평균을 내니까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성적이 조금 더 올랐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수학 100분위 향상 점수인데요. 기하하고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을 비교했더니 일반적으로는 상위 30%든 전체든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점수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거죠. 물론 하위권을 따지면 기하가 약간 높을 수 있으나 전체 통계를 내니 기하보다는 미적이 조금 더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하 킬러 문제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국수탐투 100분위 성적 향상 점수인데 전반적으로 수학 점수가 많이 오른 편에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국어. 자, 요 그래프 모양은 늘 매년 같은 그래프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수학이 항상 가장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탐구와 국어가 그 다음 순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의 선택형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년 재원생들과 올해 아이들의 성적 비교입니다. 전년 재원생과 올해 아이들의 성적 비교. 자, 제가 요거 잠깐 우리 아바타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피곤해 보이네요. 안녕. 이제 좀 쉬어. 자, 이 전년도 아이들과 올해 아이의 성적 비교인데요. 보시면 입학 성적은 전년보다 무려 3.2점 정도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을 딱 열어보니까 전년보다 16.7점이 높았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이거 언뜻 봤을 때 전년도 아이들이 그 수능을 못 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 아마 전년에 올 초에 저희 학원 모집 요강 같은 거 보셨으면 성적 향상률 뭐 1위 이런 타이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년도에도 성적 향상률이 주변의 타 학원에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아이들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전년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증명을 뭘로 딱 하긴 어렵습니다만 전년과 올해 바뀐 건 프로그램들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 자, 전년에 비해서 성적이 더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선택 수업으로 인한 학습 효율이 상승을 하였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기존에는 내가 듣고 싶은 수업만 듣고 하는 게 안 됐었죠. 무조건 다 깔려진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부터는 내가 필요한, 내가 취약한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수업 시간을 늘리고 국어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맞지 않는 선생님 수업들도 어쩔 수 없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나하고 맞지 않는 수업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수업, 난이도 전부 다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학습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학습 효율이 매우 좋아졌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현장 강의 무한 패스 활용으로 강의 이해력이 상승했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선생님 무슨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지? 라든가 잠시 딴 생각으로 못 들었던 거 아니면 어려운 내용들 이것들은 내가 무한 반복해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A 선생님의 강의와 B 선생님의 강의가 다른데 둘 다 참고할 수 있어. 이럴 때 B 선생님 강의도 내가 수강하지 않는 과목 선생님 강의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이 가능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자, 추석 관리를 통한 학습 밸런스 조절인데 아이들이 자기의 학습 기록을 저장하고 기록되는 걸 보면서 선생님 제가 국어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어 공부를 제일 조금 했네요.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고 담임 선생님이 불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너 지금 현재 너의 성적으로 봐선 수학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학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담임 선생님과 학생 스스로가 학습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일단 선택이 되면서 자습시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졌죠. 그리고 철저하게 저희가 자습 관리를 한 덕분에 어찌됐든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줬다. 또한 올해 스카이관, 즉 저희 스터디 카페관을 좀 오픈하면서 별도로 있는 건물입니다. 오픈형 공간에서 학습 시간이 길들어진 친구들을 위해서 거기에 별도 배정을 하여 자기 강의실과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자습 공간, 물론 스카이관도 있고 밑에 대강의실도 있고 스터디 카페 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간 분리를 한 것도 어떤 성적 향상에 큰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남하이퍼 기숙학원만큼은 저희가 기존의 학원들과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학생들한테 그냥 강제 대입이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학원에 얼마든지 맡겨주시면 성적은 저희가 알아서 올릴 겁니다. 부모님은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회는 저희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바타와 함께 다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저희 학원에 찾아주셔서 메타버스와 함께 내년에 좀 더 새로운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